안녕하세요. 텐텐 리뷰입니다. 보물섬 10화 잘 보셨나요? 설마 서동주와 여운남이 남매 관계이겠습니까? 이것은 작가의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피마담이 빛 바랜 사진을 보고 여순호가 성현이를 안고 있으니까 단순히 여순호가 아버지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동주는 여순호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염장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서동주가 추성현이라고, 그리고 실타래처럼 얽힌 아주 질긴 인연이라고.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왜 염장선은 서동주가 성현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는 부인할까요? 부인 성보현이 성현이 맞다고 하니까 화까지 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강성이 성현이를 만났을 때 낯이 익다고 한 말 기억하시나요? 강성이 빛 바랜 사진을 태블릿에 저장할 때 친구들 이름을 나열하면서 경원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서동주의 친엄마는 경원이고 이들과 친구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순호가 동주 아버지라고 추측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염장선이 동주의 아버지가 추시라는 것을 밝혔고, 만약 동주가 여순호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당당하게 동주를 장인어른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주의 친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자 여순호는 여자의 몸으로 혼자 자식을 키워야 하는 친구를 외면할 수 없어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현이를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온 것이고, 그때 차강천 회장이 성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친구인 경원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차덕희가 허일도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남편과 동주의 엄마, 동주 모두를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동주 아빠는 왜 일찍 사망하게 된 것일까요? 10화에서 염장선의 부하 관리자가 서동주 보고 동주의 아버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죠.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염장선과 그의 부하들은 불법 사찰팀 민들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청으로 일상의 대화도 엿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허일도가 염장선에게 명패로 머리에 피가 나도록 맞자 과거 학생운동 때 맞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학생운동 조직도를 그리라고 계속 메타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폭행에 처음에는 허일도가 버텼지만 결국 폭력에 굴복해서 학생운동 조직도를 염장선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때 잡혀간 인물이 바로 서동주의 아버지고, 염장선에게 엄청난 폭행을 당해서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이 후유증으로 동주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동주의 부모님과 여운남의 부모님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니까 결코 남매관계는 아닙니다. 여운남이 여순호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으니 서동주는 자신의 출생에 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우선 빛 바랜 사진을 보낸 허일도의 친구 강성을 만나러 갑니다. 강성으로부터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염장선이 가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자 염장선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솟게 됩니다. 동주 자신도 염장선과는 정말 질긴 악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것 때문에라도 염장선을 칠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아버지까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노여움과 분노는 배가 됩니다. 11화 예고편을 보면 서동주가 공비서에게 성현이라는 아이가 저라는 것 끝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공비서님, 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동주가 의도적으로 공비서에게 한 말 같습니다. 공비서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케이크를 쏟은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동주가 왜 공비서가 그렇게 놀랬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성현이라는 아이와 공비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동주는 자신의 친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여순호의 교통사고를 알게 되고, 그때 여순호, 자신의 친엄마인 경원까지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은남이가 동주에게 그 아이 엄마도 우리 아빠도 다 허일도 대표가 죽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일도가 자신의 친엄마를 죽였다는 말을 듣자 허일도에 대한 분노도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엄마와 여순호를 죽이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덕희가 부탁해서 죽이게 되었다는 사실과 염장선도 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일도가 학생운동 조직도의 명단을 넘겨서 허일도는 염장선의 하수인으로 살게 됩니다. 야망이 컸던 염장선은 허일도 주변 인물을 불법 사찰하다가 차덕희가 대상그룹의 맞다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점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래서 여순호를 죽이고 그 자리를 자신의 충실한 개가 된 허일도를 앉히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조양춘이 자신이 살고자 안기부 비밀조직 민들레팀에 대한 정보를 동주에게 흘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힘있는 놈들의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대화 녹취록도 모두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민들레팀이 해체되는 바람에 자료가 싹 다 사라지고 원본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염장선도 주요 사찰 대상이어서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염장선의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은 동주는 사라진 민들레 자료를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녹취 자료로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바로 그 사람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한편 치매 증세가 더욱 심해진 차강천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지선우를 차선우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서상무 도움을 받아 지선우에게 회사 일을 조금씩 배워보라고 지시합니다. 경영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본 차덕희는 속이 뒤틀립니다. 지영수가 차강천 회장의 혼외자를 갖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진작 없애버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차덕희는 자신의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있으면 무조건 없애버리는 잔인한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내지 않고 우아한 척하지만 내면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 생명이나 쉽게 해치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염장선, 허일도에 이은 새로운 빌런의 등장입니다. 이전부터 서동주를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스스럼없이 남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은 한 부분입니다. 또한 차강천 회장이 치매로 맨발로 집을 나갔을 때 동생 차국희의 머리채를 잡으며 왜 이 사실을 자신에게 말 안 해줬냐며 폐악질을 부립니다. 자신의 아들 태윤이를 회장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최대 목적인데 이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하려는 냉혹한 모습을 보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격으로 미루어부와 여순호의 죽음을 사주한 것도 차덕희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차덕희의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지영수를 찾아갈 때입니다. 차덕희가 빵가게를 운영하는 지영수를 찾아가서 아버지 혼외자인 지선우와 지영수를 죽이지 않았던 것도 대산을 떠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서동주 믿고 설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두 사람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강천 회장이 지선우를 회사로 불러들여 경영 수업을 시작했으니 차덕희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폐악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서동주가 대상그룹의 친애 손주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 경영 승계 과정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빌런은 염장선, 허일도 두 사람뿐이었다면 11화부터는 차덕희도 가세에 본격적인 경영승계 암투가 시작되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편 나라사랑 기금 2조 원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뒤통수 맞은 염장선은 대통령에게 복수를 합니다. 대통령의 육촌 조카를 자금횡령으로 잡아들여서 대통령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힘을 가진 인물이 누구인지를 대통령에게 보여주려는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던 서동주와 손잡고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대통령이라도 본때를 보여준 행동입니다. 이렇게 힘대결이 펼쳐지면 대통령이 일단은 숙이고 들어가겠지만 과연 염장선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남아있게 될까요? 대통령과 염장선의 관계는 점점 더 균열이 일게 되고 서동주는 결코 이 점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서동주는 염장선과 대통령 사이의 틈을 더욱 벌리기 위해 교묘한 술책을 꾸밉니다. 서동주는 먼저 대통령 측근들에게 접근해 염장선이 단순히 협박 차원을 넘어 대통령의 자리를 흔들 수도 있다는 불안을 심어줍니다. 동시에 염장선에게는 대통령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떠보며 양측의 불신을 극대화시킵니다. 한편 염장선은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자신에게 속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이에 염장선은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그는 비밀리에 대통령과 연관된 기업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하며 언제든 한 방에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차강천 회장을 압박해 염장선의 주요 자금줄을 끊어놓으려 하고 법무부를 움직여 염장선과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패를 쥐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은 극한으로 치닫고 이제는 단순한 힘싸움을 넘어 생존을 건 전면전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동주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립니다. 염장선에 숨겨진 재산을 모두 찾아내 제로로 만들고 염장선과 대통령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을 때 그는 최적의 타이밍을 노려 염장선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수를 던지려 합니다. 과연 염장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염장선은 또 어떤 계략을 짜게 될까요? 보물섬 이야기가 앞으로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물섬 11화에 대한 제 뇌피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